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한미 관계가 지금 파탄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파탄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요, 국민들에게 소상히 이 내용을 알릴 생각은 안 하고 한미 관계는 좋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지금 삐그덕거리고 말이죠. 남북 관계 관련해서 여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동맹 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맹이 깨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강효상입니다.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한미 관계에 대해서 세게 질책을 하셨는데 총리는 아직도 좋은 관계다, 잘 한미 관계 유지되고 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고장난 레코드 같은 소리는 좀 그만하고 좀 충고를 잘 받아들여라. 그랬더니 또 뭐 관제 언론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다 잘 받아쳤다 이런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20일 날 대정부 질문에서 정말 한미 관계가 최악이다, 정말 위기다라는 것을 제가 정부에 지적을 하고 개선을 촉구를 했습니다. 우선 한미 관계 위기 징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날 지적을 한 것은 우선 한국과 미국의 그 파트너 외교 당국자들끼리 굉장히 불신과 미팅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면담이 불발되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중앙일보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강경화 장관이 미국 가겠다, 만나자, 폼페오를 만나자 그랬더니 폼페오가 만나기 싫다. 이제 이달에는 안 만나겠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하노이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북한을 좀 설득해라. 비핵화를 설득해라. 우리가 빅딜을 제안했는데 이 북한이 이런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좀 설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청와대가 뭐라고 포장을 했냐면은 중재자 역할을 부탁했다. 이렇게 정말 얼토당토 안 하게 과장되게 국민들에게 이제 이 환상을 심어주려고 했겠죠. 이제 그렇게 한 데 대해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폼페오가 강경화 장관을 당분간 안 만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고요. 이낙연 총리가 늘 얘기하는 게 한미 관계가 좋다. 한미 관계가 나쁘다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겠느냐라는 건데, 아니 전화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미북 간의 가장 이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한반도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그 문제 당사자인데 끝나자마자 그럼 일본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전화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한미 관계가 괜찮다고 자꾸 이렇게 정말 이런 그 국민들을 호도하는 게 정말 참 너무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정의용, 제가 그때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한 것은 정의용 실장의 전화를 볼튼이 잘 받지도 않는다. 아니 전화를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기야 받겠죠. 그런데 계속 전화하자 하는데 볼튼이 자주 안 받는 거죠. 전화도 잘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참 이낙연 총리나 청와대에서 그게 굉장히 아팠는지 그 다음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여당 의원을 시켜서 우리 강효상 의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냐, 전화도 잘 안 받는다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제도 통화했고 전화는 잘 받습니다. 이렇게 이낙연 총리가 그 청와대의 설명을 듣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치졸하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죽했으면 언론에서 이게 스토커 외교다. 계속 미국을 조르니까요. 그리고 되지도 않는 미국이 반대하는 자꾸 남북 경협
이렇게 주장하고요. 동맹 간에는요, 정말 예민한 문제는 물밑에서 조용히 그렇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자꾸 불쑥불쑥 언론 플레이부터 하니까 네네. 미국으로서는 얼마나 부담스럽죠. 불쾌했겠습니까? 불쾌하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그 엄마 아빠론을 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애가 철없고 버릇없는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나무래는데 아빠는 편을 들고 반대로 또 아빠가 나무래는데 엄마가 편을 들으면 그 엇나가죠. 스포일된 아이가 그게 제대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더 엇나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자기 편 드는 엄마만 믿고 애가 기고만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하노이 회담의 실패도 바로 그런 겁니다. 미국이 빅딜을 하는 것을 한국한테도 알리지 않고 북한한테도 알리지 않은 거죠. 바로 현장에서 바로 딱 제시한 거 아닙니까? 네. 문서로. 이 문서라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트럼프의 어떤 탑다운식의 어떤 그런 외교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문서라는 게 각 행정부의 장관들이 부서를 한 거거든요. 네. 국방 분야는 이렇고 외교 분야는 어떻고 재무 분야는 어떻게 하고 통상 분야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집대성한 게 바로 미국 정부의 문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했겠죠. 그렇겠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사인한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톱다운식으로 자기가 재량으로 마음대로 양보하고 넣고 빼고 이제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도 몰랐고 그리고 북한도 몰랐던 겁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고노 외상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미리 지금 이번 실무 협상에서는 잘 안 될 것 같다. 예. 뭐 hard to make 이렇게 국회에서 보고를 했거든요. 일본 국회에서. 네. 그러니까 미일은 정보가 공조가 공유되고. 되는데 네. 우리가 미리 미국으로부터 어떤 힌트라도 알았으면 김정은한테 좀 미리 양보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예, 김정은이 그렇게 놀래가지고 놀랐다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놀래서 그렇게 황망하게 그렇게 돌아갔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한미 공조, 한미 동맹의 지금 외교 실패에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한미 동맹 괜찮다고 호도할 뿐 아니라 자꾸 더 엇나갑니다. 무슨 뭐 그러니까요. 굿 이너프 딜이니 뭐 이런 정말 말장난으로 가지고 예. 한미 관계를 지금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지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한미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세가 더 불안해지고 말이죠. 기업인들은 기업인들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뭐 태평합니다. 늘 좋다고 얘기하지만 말 그대로 전화 한 10대 번씩 해갖고 한 번 간신히 받은 것 같고 잘 통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친하다면은 그렇습니다. 전화보다는 만나서 얘기해야지. 외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도청도 당할 수 있고 또 언론 플레이에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나서 자주 스킨십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한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폼페오가 강경화 장관을 만나지 않겠다. 네. 그리고 볼튼이 정의용 실장과 미팅을 하지 않겠다, 만나지 않겠다 얘기한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네. 이 강경화의 경우는 그런 그 하노이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통화 내용을 왜곡했다는 거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정의용 실장은 지금 워싱턴에서는 하나의 정의용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 그때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지금 다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다. 네. 믿어라. 네. 이렇게 해서 미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게 바로 정의용 실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트럼프가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의 발언을 소개할 때 본인이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의용 실장을 앞세웠어요. 정의용 실장 보고 백악관에 기자들 앞에 나가서 당신이 들은 김정은 말을 미국 언론에 직접 얘기를 해라. 네. 그래서 정의용 실장이 그때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정의용 실장 당신이 책임져라. 아. 이 상황을.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있는 그대로 발표해라는 뜻과 동시에 네. 잘못되면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정의용 실장이 온전히 책임져야 된다라는 메시지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호도하고 악화시킨
책임자가 정의용인데 또 워싱턴에 와서 또 무슨 또 엉뚱한 얘기, 잘못된 얘기를 워싱턴에 전달할까봐 지금 미국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관계에 정말 위기를 지적한 게 바로 그 다음 날 또 근거가 또 제시가 됐는데 네. 바로 그 다음 날 3월 21일 날 이 문화일보 이 기사입니다. 네. 예. 여기 보시면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코트.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 대북 정책 다 싫다. 정책 다 싫다.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전부 든다 다 이거네. 싫다는 겁니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발언 아닙니까? 네. 이 한미 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죠. 예. 예. 여기 보면 이제 이 당국자가 외교 안보 핵심 당국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익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미국 당국자들이 지금 미국 언론에 모든 미국의 유력 언론들에게 다 이런 불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익명입니다. 근데 왜 실명이 아니고 익명이냐 하면요. 예. 실명을 하는 순간 이게 공식화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반미 감정에 악용을 합니다. 아. 누가 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굉장히 공격이 들어갈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당국자로서는 한미 관계를 그래도 파탄 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익명으로 그러나 한국 정부 당국이 좀 들어라. 과거에 제가 워싱턴 특파원 때요. 1997년에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을 향해서 미국 당국자가 미국 정부가 슈퍼 301조를 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IMF 위기의 전조였습니다. 아하. 그때 미국 그 상무부 고위 관리가 저에게 제발 이 뜻을 청와대에 좀 알려달라. 아하. 우리가 그 한국의 상공부나 통상교섭본부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을 통해서 제발 좀 청와대에 이 뜻을 좀 전달해 달라 하면서 저한테 익명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 시장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은 슈퍼 301조를 발동한다. 이렇게 못 박아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것을 조선일보에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미국의 이런 불쾌함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지금 대미 외교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미국 당국자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나 익명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뭐 중앙일보도 한미관계 위기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과거에 2010년 때부터 한국에 대해서는 린치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한미관계. 이게 뭐냐면은 그 이제 핵심축이라는 뜻인데요. 핵심축. 이게 이제 마차나 수레 혹은 자동차 이 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핀을 꼽는 핀입니다. 빠지지 않게.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은 돌아가지 않는 이런 굉장히 바퀴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외교 용어로 따지면 아주 핵심적인 동반자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고요. 미일 관계는 뭐라고 그러냐면 코너스톤이다, 주춧돌이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관계가 균열이 생기고 위기라는 것은 이미 워싱턴에서는 지금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반대로 미일 관계는 정말 뜨겁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노 외상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미리 브리핑을 받았다라는 그 한 예입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올 상반기에 한 2번 일본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미 뭐 얼마 전에 그 한 종편에서 트럼프가 5월에 방한할지 모른다. 왜 방한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일본에 5월 하순에 국빈 방문을 트럼프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왕 즉위가 그 즈음이거든요. 그래서 새 일왕이 즉위하는 시점을 맞추어서 트럼프가 국빈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그때 제가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총리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에 트럼프가 일본을 국빈 방문하고 그리고 6월에는 또 G20가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미일 간에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2번 일본을 방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한 번도 들릴 계획이 없는 겁니다. 야, 이거 심각한데요.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예. 일본 여기 뭐 1시간이면 오는데 그렇습니다. 오지 않는다? 과거에도 박근혜 정부 때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인데 일본을 왔는데 한국을 안 온다 그래서 나라가 아주 외교가 발칵 뒤집힌 예, 적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걸복걸 해가지고 그때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국을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일본에 이틀이고 한국에 하루다 해서 그때 네. 뭐 옥신각신하고 뭐 논평이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가 2번 일본을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동안 한국 방문은 지금 전혀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편에서 5월 방한선을 얘기하니까 청와대에서도 그런 계획 없다. 이렇게 또 부인을 했는데요. 아니 그래도 한 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도록 하는 게 그렇죠. 예. 너무나 당연한 외교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비춰봐서. 그런데 아직도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을 뒤집어 보면 지금 한미 간의 지금 현 주소와 미일 간의 밀착 이것이 너무나 대비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올곧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피해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예. 돌이켜보면 1997년에 외환위기 왔을 때 미국, 일본이 다 안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주권을 IMF에 다 넘기고 실업률이 그때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환율이 1달러에 2,000원까지 가는 경제 폭망 사태를 저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최악 위기를 안 맞아야죠. 그리고 지금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안보의 축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대북 문제를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정말 가까워야 될 한미 동맹이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고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같이 골프도 치고 친선을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에 왔다가 중국으로 갔는데 대한민국 그냥 경유지처럼 잠시 들렸다가 그리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차가 그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역주행을 했지 않습니까? 역주행하고 그 데모대를 예. 피해서요. 그 물통이 날라가서 물통에 차에 맞고 막 그랬어요 그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걱정했습니다만 만약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 그럼 바로 양키 고음보가 예, 외칠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이명박 정부가 바로 들어서자마자 제가 당시 이명박 정부의 정보 당국의 아주 고위 책임자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 한국에 주둔하던 미국 CIA의 아주 고위 당국자가 예.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집권하고 그리고 그때 선거에서도 어떤 그 좌파 진보 성향의 반미 성향의 대통령이 또 집권했다면 미국으로서는 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 미국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한미 관계가 더 이상 악화돼서는 안 된다. 이 정부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뭐 영어로 정말 뭐 good enough deal인지 무슨 enough good deal인지 이런 말장난을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낙연 총리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을 상대로 그렇게 참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할 게 아니라 북한을 나무래야 됩니다. 그렇죠. 비핵화해야 된다. 예, 니들이 예. 진정성을 보여라. 그리고 북한에 사람도 보내고요. 그래서 김정은도 설득하고 지금 뭐 미사일을 쏘네 마네 하지만 미사일 쏘면 절대 안 된다. 예. 당신들 쏘면 이제 끝이다. 그렇죠. 북한은 이제 갈 곳이 없다라는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북한에 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역시 조선일보 편집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아주 많은 정보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영상을 주변에 많이 좀 널리 알려주시고요. 또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자원봉사 부탁드리고 기회가 되시면 정치후원금도 여러분들 10만 원까지는
정산을 받아서 연말에 환급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후원금도 내시고, 특히나 중요한 건 내년 선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선거 때 나가서 자원봉사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조선일보에서 정치부장, 예,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편집장까지 다 하신 진짜 유능한 우리 강효상 의원님을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이 영상 중요하다는 거 널리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정말 한미 관계가 이제 파탄이 났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파탄이 났다 했는데, 오늘 강효상 의원님께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잘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영상 주변에 좀 많이 널리 좀 알려주시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번 보궐선거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해야 됩니다. 예, 자유한국당 내에 인재들이 많은데 이 인재들이 정말 활동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성원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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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